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구명리 5구편 학원 289페이지 진월임수, 진월임수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임수일간이 진호를 만나면 이 진토는 임수의 임묘성분으로 묘신월이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의 화계살에 해당이 되며 임수가 극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토는 임수의 묘고 창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진울은 만물의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계절이지만 임수 입장에서는 수기가 극무력 허약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경금의 양금지토이며 간목의 대목지토가 진토이기 때문에 월주 환경이 좋으나 임수에게는 묘신이므로 우선 먼저 자기의 신약함을 먼저 채워야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야 하며 소토생화는 간목과 만물을 성장시키는 병화가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우선은 경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있어서 소토작용이 일어나야 하며 만물을 화창하게 하는 병화가 있어야 한다. 명식에 경금, 임수, 간목이 있으면 부귀명으로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 그러나 무진월이라면 무덤석과 같아서 활동력이 묶이므로 진취적 기상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무진월은 꺼리게 되며 진토 외의 다른 토기는 없는 것이 좋다. 특히 임진일주이거나 임술일주가 된다면 매우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시주에서도 신축, 갑진, 정미, 경술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신축시나 갑진시, 정미시, 경술시를 만난다면 자식의 효도는 기대할 수 없으나 경자, 신의 무신시를 만난다면 자식과 배성이 양호하게 된다. 기의시는 기임탁수함으로 흉하지만 이모일주라면 무난하지만 연지에서 유금이 있으면 탐합 기반으로 문제가 되는데 관성이 변해서 인수가 된 것은 모친이 둘이라는 것을 상징하므로 불미하다. 무진월이라면 모친궁에서 관살이 되어 자식을 무덤 속에 인묘시키는 것과 같은데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 부모덕을 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진월이 되어서 관인상생의 접속생이 된다면 길하다. 진월은 병화의 관대지라고 하지만 설기회강시키므로 병화는 무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목의 소토생화와 병화태양이 화창하고 경금에 수기원천이 있으면 길하게 된다. 진울은 난습한 토기이므로 생물이 성장하기에 적당하지만 각종 세균의 번식 또한 활발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간목이 진토의 뿌리를 받고 습기를 뽑아 올리면 진토의 습함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태양이 화창하면 땅이 비호감으로 만물은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취적인 기상으로 소득이 풍요롭고 더불어 비옥한 토기처럼 좋은 직업으로 의사, 변호사, 법조인, 교직자, 사업가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간목에 소토가 있으면 무토가 두렵지 않으며 더불어 경금의 쓰임이 드러나 길명이 된다. 간목과 병화의 뿌리가 되는 이민일주가 좋으며 이모일주가 된다면 화토가 왕성하게 되는데 만약 시주가 화토가 된다면 재관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흉하게 된다. 어떠한 사주든 시주에서 희신이 되어준다면 중년 이후 틀림없이 꿈을 이루게 되지만 시주에서 탁기가 된다면 중년 이후 급전직하하게 된다. 진월에 태어난 임수는 이상과 포부는 원대하지만
자칫 현실과의 괴리감이 많아서 쉽게 좌절하기도 하는데, 명식에 수기가 많고 태양이 화창하지 않으면 당뇨병과 신장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이임술 일주로 진술충이 된다면 흉하며, 직업 변동과 부부 애로에 문제가 있으며 화액당하는 일이 많고 신장질병으로 신음할 수 있으며 단명할 수도 있다. 만약 수국을 이루면 수설생화하는 간목이 있어야 하며, 난조생포하는 병화와 제방을 막는 무토가 있어야 평안한 인생이 된다. 일반적인 명식에서 간목, 병화, 경금이 있으면 길명으로 분에 총명한 수재이며 부기명이 되는데, 간목과 경금은 있으나 병화가 없으면 큰 부귀는 어렵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 현달하며 작은 부귀는 누리게 된다. 간목과 병화는 있으나 경금이 없으면 자존심과 고집이 세워 실패하는 일이 많으며, 톡이 과다하고 간목이 없으면서 신약하다면 건강하지 못하고 일생 고생을 하게 된다. 자, 명식을 보시자고요. 경인년 경증월 임신일주가 기위시를 만났다. 지금 모든 사주의 기운이 금기로 결집되어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금다수탁과 같은 형상이다. 이 금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수용하지 못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기임탁수의 모든 두 개의 경금이 양금살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금기가 강화가 돼 버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진토 또한 이 금기를 생하고 기토 또한 금기를 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주의 기운이 금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임수가 금다 수탁과 같아서 문제가 돼서 이임수가 물론 금기를 수렴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해수나 자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금기를 제대로 수렴하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인수, 혼잡의 인수의 사랑,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오히려 우둔하게 된다. 그래서 마마보이 성격으로 나타난다. 연지의 인목이 용신이라고 하지만 이 기토는 용신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근기만 강화시키는 상태에 기임탁수가 되기 때문에 용신이 되지 못하고 진주 무토 또한 용신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연지 인중 간목이 용신이 되는데, 이 진토가 진술충이 되거나 유진합이 되거나 이 진토가 합충이 되어버리면 이 신금이 이 막강한 금기의 힘으로 이임수의 식신인 밥그릇, 복록을 만드는 인중병화가 깨어져 나가고 인중간목, 식신이 깨어져 나간다. 그러면 인중간목은 식신이라고 하지만 이임수의 두뇌다. 두뇌를 호시탄탐 노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진토가 잘못되어 버리면 인신충이 발생에 대해서 이 엄청난 근기의 세력으로 식신 밥그릇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임수는 사망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객이다. 인목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 인신충을 막아줄 수 있는 기운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즉, 이 금기가 금극목을 했을 때 여기에서 해수나 자수가 있어서 이것을 뽑아서 금기를 금설생목으로 돌려주는 기운도 없고, 여기에 화기가 있어서 금기를 재련시키는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쇠원석, 이 산중에서 거대산에서 거대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이 인목을 완전히 허리를 작살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수는 물론 나의 의식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여기 화기가 있어서 화극금으로 금기를 제어하는 것도 아니고, 수기가 있어서 금설생목으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하다. 더군다나 이 인중간목은 임수의 식신인데 식신 밥그릇이 깨지면 곧장 사망이죠. 일지효신에서 두 개의 경금이 투출하여, 근데 이제 문제는 더더욱 뭐냐면 일지효신살에서 효신살이 발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효신살이
잔악무도한 두 개의 경금이 양금살상의 힘으로 이 식신용신을 파극하는 이러한 형상.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서는 정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요, 이것이. 일지에서 더더군다나 귀신이 경금 두 개가 투출했다. 일지에서 귀신인 천간이 투출을 하면 더욱더 흉하게 되는데 경금이 두 개가 투출했으니 더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개의 경금이 투출하여 귀신이 되므로 만사불성으로 작용하여 단명수가 되며 장애가 많고 육친의 득이 불미하게 되는데, 특히 식신을 용신으로 쓸 때 일지가 식신을 파극하는 귀신이 된다면 상상하지 못한 흉액이 발생하고 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일지가 용신을 제압하는 귀신이 되므로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과 같아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기토는 귀신을 생하면 탁수를 만들고 진토는 또한 귀신을 강하게 할 뿐이며 수시로 수국을 이루고 재성을 파극시키는 쓸모없는 관성으로 직업이 하천하게 되고 자식덕이 없으며 부치는 단명하고 모치는 한스럽게 살게 된다. 이 부분에서 인중병화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나의 아버지는 인신충을 당해서 내 자신이 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불규격이 되는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일지와 시청간 기토에서 기임탁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미한 상태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물, 또 아버지를 이렇게 무참하게 파극시켜 버리면 내 더더군다나 일지가 불효자 중에 최고의 불효자이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이처럼 내 스스로 일지에서 이 식신 용신을 파극하면 흉사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지가 용신을 제압하는 귀신이므로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과 같아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또한 기토는 귀신을 생하며 탁수를 만들고 진토 또한 귀신만 강하게 할 뿐이며 수시로 수국을 이루고 재성을 파극시키는 쓸모없는 관성으로 직업이 하천하게 되고 자식덕이 없으며 부치는 단명하고 모치는 한스럽게 살게 된다. 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시신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리고 인중병화는 나의 처인데 추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덕도 없고 이 처가 금기가 무서워서 들어올 수도 없고 어머니는 경금이 되는데 어머니 덕이 아무것도 없다. 내 형제들 덕 또한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추출된 게 없기 때문에 형제 덕도 없다. 나의 관성은 전부 다 귀신적 작용이기 때문에 자식들 덕도 없고 직업 또한 하천하고 어머니 덕이 없고 형제 덕도 없고 오로지 인목에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당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발자이다 그래요. 이 업보가 전부 다 어머니의 일살이다. 신자진 자수를 불러서 수국을 이루니 삼형제인데 성공하는 형제가 없으며 관살이 귀신으로 방조하고 금기에 흡수된 것과 같으므로 무자식과 같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재물과 여자를 탐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들어올 여자가 없다. 그리고 이 사주의 그 저기가 술주정뱅이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요. 이것은 완전한 술꾼으로 술주정뱅이로 일일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의 격국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일 시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뭐 건물에서 일하다가 떨어진다든가 해서 흉사당하는 명예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 또는 차 사고에 단 한순간에 자기의 혼이 유괴로 전출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인중병화가 처성이 되는데 무투간함으로 처덕이 없다. 인목과 당추와는 거리가 멀고 인신충의 염려까지 있으니 경금에 무서워 병화는 들어오지 못하므로 결혼이 늦고 재물 또한 모이지 않는 거지팔자와 같아서 노력은 많지만 단명수에 일사무성이다. 그러므로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를 이루는 것이 살 길이다. 일지가 흉신 악사이므로 용신을 파극하는 사주는 한많은 사주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용신을 도식하는 경우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직업이 하천하고 결혼하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건설 현장에 일용직이며 혹
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철도 관련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학년기인 신사대우는 인사시인 사명이고 사신학과 사유학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운이다. 그러므로 직업이 하천한 일용직이 될 수밖에 없는 팔자이다. 인중병화 부치는 청소부였었는데 새벽에 도로 청소를 하던 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흉액사를 당했다. 인수가 무서워서 처성이 들어오지 않으니 부모 형제를 떠나서 오로지 자수성가하고 고아처럼 살아야 그나마 행복하다. 결혼 실패한 여자나 아이가 있거나 신체 불구가 있다면 오히려 기란 처성이 된다. 연지에서 왔으니 연상의 여자이며 인목의 남편 경금이 둘이니 결혼 실패한 여성으로 인중에서 무토가 있으니 자식 딸린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당주는 40여 세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알코올 중독자이니 어느 여자가 들어오겠는가. 갑신대운 사망하게 될 운명인데 45세 갑술년 사망했다. 자, 이 부분이 왜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냐면, 갑신대운 사망하게 될 운명인데 45세 갑술년, 이 갑목이 투간이 되어서 경군과 싸움이 되고 신대운의 인목과 싸움이 되고 이 술토연을 만나서 진술충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면서 이임수의 묘신 작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망이다 그래요. 이것은 금목상전의 묘신 발동이면 사망이다.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개축년 병진월, 임신일주가 개묘시를 만났다. 진월임수가 일지신금이고 두 개의 개수가 있으므로 전혀 신약하지 않은 상태로 묘목을 만났고 묘목생 병화가 되고 병화생 진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아까 사주에 비해서 이쁘다 그래요. 왜냐하면 묘목생 병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화가 있어서 화창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 임계수가 너무나 많아서 특히 이 계수 옆에 병화가 있어서 이 병화가 흑운 차이를 당하는 상태다. 더군다나 이 계수는 개축 백호로 와서 백호살에 흉악한 계수다 그래요. 이 계수는. 그래서 이 계수가 이 병화를 흑운 차이를 하기 때문에 이 임수일간으로서 이 계수는 전혀 형제덕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 시주의 계묘는 이 계수는 묘목을 생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시주의 계수는 길한 바 있으나 이 연주 계수는 전혀 길하지 않은 아주 흉신악살이 있는 형제다. 흉신악살의 형제가 있고 그래도 좋은 뜻을 가진 이 계수 형제가 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는 괜찮고 형제 중에 하나는 아주 질이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음실양어하기 때문에 이 양기의 용신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래도 병화태양이 떠 있고 묘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삶의 희망이 되고 오는 봄을 기다리는 반가움이 있다. 남동생이 결혼 전에는 가족을 챙기고 가장 노릇을 했으나 결혼 후 180도 변하여 올케가 악녀인지를 상담한 명식이다. 물론 남동생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결혼 전에는 멀쩡하게 잘하고 반듯하던 동생이 변했다는 것이다. 올케의 성격이나 하는 짓이 자기밖에 모르고 유아래도 없이 고집만 세고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끊어놓고 있으며 모친 생신이나 명절이 되어도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으며 남동생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몰래 이민 가려다 들켰다고 한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연애 시절과는 다르다. 자기의 본 모습과 성격이 나오게 되어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인연이란 것이 묘하고 묘하여 자기 사주의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희노애락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보상 심리가 숨어 있으며 아들의 잘못은 모두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며느리가 들어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집안에 부흥을 시킬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이 자기의 누나, 이 누나가 지금 현재 자기 올케를 악녀로 만들고 있다 그래요. 지금 현재 형제 중에 하나, 이 누나 자체가 이렇게 잘못돼서 이 병화, 이 사주의 최고 용신인 이 병화를, 이 계수에서 보면 올케죠. 연월간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이 병화 못 잡아먹어서 한장한 이 계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계수하고 헤어지게 만드는 이 계수가 아주 오히려 형제가 아니 악독한 형제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사실은 내 사주의 인연에 의한 것일 뿐 며느리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연이란 것이 묘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며, 또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부서로 좋아하는 경우가 참 인연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참 인연을 가장한 목적을 가진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당주의 사주 역시 처성인 병화와 약간의 인연이 있지만 큰 인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신자진을 이루려 하고 암장간 포함 6개의 임계수를 만나면, 특히 4개의 계수를 만나는 병화 입장에서는 시부모와 남편의 형제, 동료들의 최악의 귀신이므로 숨거나 도망가고자 하는 심리가 형성되어 있다. 병화가 군급정제를 당하므로 시갓집 식구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게 된다. 또한 당주사주의 영향으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여자를 만나는 인연이 성립된다. 그런가 하면 병화처의 자자진토가 남자 창고이며 진중계수가 투간되어 여러 남자를 만났었고, 이임수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나 처녀 때 만났던 남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으므로 머나먼 타국으로 이민 가고자 하는 심리도 감추어져 있다. 임자 대운은 극비운으로 수국을 이루고 병화를 쟁제하므로 병화 입장에서는 사면초가로 신병신에게 생명의 위험수가 있으므로 항상 불안하기만 하다. 당주는 부모, 형제, 동료들을 떠나서 타양객지에서 고아처럼 살아야 할 운명이 되는데, 부모, 형제는 귀신이고 병화 용신이 이 사주의 생명과 같아서 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수국과 방국이 이루어지는 35세 정해년은 인생 최악의 극비운으로 부모, 형제와 함께 살다가는 신병신에게 미쳐버리는 임수이다. 더구나 묘모 귀신이 자무의 형살에 수목운결이고 병화는 절신이 동함으로 재난풍파, 관제구설에 부부 이별할 수도 있는 세운이다. 결론은 동생 부부가 부모 속을 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이 효도일 뿐이다. 부부 이별이나 부모, 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알고 보면 자신이 살아나고자 하는 수단이다. 잠깐의 부부 인연으로 자수운에 헤어지지 않으면 이어지는 신의 대운, 부부 이별 사별하게 된다. 처성은 미인으로 탐하는 자가 많고 병화가 허공 중에 떠 있으며 쟁제를 당하며 운기가 흉하고 당주는 재물과 병화에 집착하는 심리가 매우 강하여 의처증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성이 용신이라 할지라도 양이 양을 만났으니 부부정이 없어지게 된다. 처의 사주를 살펴서 부부 헤어질 것인지를 다시 감명해야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처의 사주를 보면 갑신일주가 해월의 갑신일주로 이 갑목 2개가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이 갑목일간에서 중요한 것은 갑목일간에서 남편성을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갑목의 남편은 갑신일주로 신중경금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남편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금이 사중경금이 또한 있고 술중신금이 있는데, 술중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남편이다. 그래서 이 갑목이 이 해수를 지금 현재 의지하는 신약용 겁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갑목을 용신을 잡고 이 정화가 지금 현재 여기서 상관이 투출이 돼서 상관 경관사주이다. 이 상관이 신금 자체 남편을 완전히 극하는, 특히 정사가 신해 남편의 육신인
천충지충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진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흉하다. 이처럼 상관경관으로 신금 남편을 일으켜서 파극을 하면 매우 흉한 구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칫 이 사주는 부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신금이 남편이 되는데 연월주 천극지축으로 부성을 파극시켰으니 득자 이별이 되는데 부부 성궁합이 전혀 맞지 않아 정없이 살아갈 남자가 인연이다. 신중경금에 정식 남편이 숨어 있고 벽갑 인정에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게 되는데 지장간 포함 4개의 경금과 신금을 만나고 일시지 사이 유금이 숨어 있으며 금방국을 이루며 당주의 자궁은 사신합과 사유합을 하므로 여러 남자와의 관계가 있었던 여자이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은 어쩔 수가 없다. 내 사주에서 처성 자체가 병진으로 와서 진토는 수기창고이기 때문에 남자 창고이다 그래요. 이 병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출되어 있는 개수 두 개도 있지만 신중 임수가 있고 진중 개수가 있고 축중 개수가 또 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겁의 군단들이 여섯이나 된다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그러면 엄청나게 1대 6을 상징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혼자의 수많은 남자가 있는 그러한 광경이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 사주에서도 이 모양을 지금 현재 그대로 형성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당주의 자구가 사신합과 사유합을 하므로 여러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여자를 인연이 된 것이다 그래요. 이 임수가. 근데 아마 이 부분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여자 자체가 이 비겁 군단들 이것은 임수의 형제들이 너무 많은 이 형제들이 시갓집을 너무 싫어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주의 남편은 당주가 나아가는 길을 막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자로서 목곤세편이니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피곤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임신일주 남자와 갑신일주 여자가 만나면 비록 임수간목은 무난한 관계이지만 양이 양을 만났고 신신이 만나 양금살상과 같으니 부부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 해로하기에는 첩첩산중이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